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작가 타일러입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요, 굉장히 환경 속에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지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환경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환경 에세이, 약간 수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을 쓰는데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100% FSC 인증받은 종이로 생산을 했는데요, 국제적으로 이제 산림 보호를 하기 위한 인증을 관리하는 단체거든요. 그걸 FSC 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인증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재생종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이 운영되는 곳에서 종이가 소싱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 책을 구매하면 FSC 인증을 받지 않은 책보다 친환경적인 소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WWF 세계자연기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 보전 단체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데인데요, 중국에 있는 판다 보호구역, 태국에 있는 왕립 코끼리 공원, 멕시코의 이제 해역에 있는 이제 고래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들을 국제적으로 정부와 기업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WWF가 지금 하는 역할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구 생태계를 보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왜 위기고 구체적으로 나랑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건지, 나의 앞으로 이제 살아나갈 길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식의 이제 강연 내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막 진로 고민을 하거나 막 이직할까 말까, 이제 어디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사려면 돈을 모아놔야지 하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데,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내야 할 것들을 알아내고 있을 때 항상 걸리는 게 기후변화인 거예요. 퇴직을 하기 위한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적금을 하거나 그런 거에 알아봤을 때도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면 손해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면 안 되는 단계까지 가니까 저만 이런 건 아닐 텐데 되게 급하게 느껴지고 진짜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지니까요. 책에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잖아요. 근데 그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속도와 지구의 기후변화가 이루어지는 속도의 격차가 좀 있어요.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가 3도 이상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배출을 멈출 게 아니라 그거를 되돌려야만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거를 보면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 10년 있다. 그 10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가 은퇴하고 있을 때쯤에 굉장히 좀 무섭고 심각한 영화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버릴 거예요. 해결책을 우리가 안 지가 몇십 년이나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가 50년 넘었다고요. 그걸 알게 된 지가 50년 넘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하기 시작했을 때가 80년대였는데 이제는 거의 늦어질 지경이 되어가 거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데도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를 하려면 또 안 돼요. 힘들어, 포기할래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해결책부터 빨리빨리 실천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 관련된 친환경 인증을 좀 많이
찾고 그거를 이제 선호하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정부와 기업 쪽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물을 아끼자 하고 막 쉽게 그냥 집에서 네가 해야 될 것들에 좀 약간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왔어요.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얘기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1인 1인이 이제 낭비하는 물의 양이라든가 낭비하는 전기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양으로 막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규모가 없으니까요. 한 명이 뭐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이 많다고 해도 비교적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1인이 아낄 수 있는 것보다는 그 1인이 구매하는 제품이라든가 그 1인이 살고 있는 도시라든가 그런 곳에서 쓰는 물을 어떻게 해서 바꿔서 써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배가 돼가지고 규모가 생겨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물 아끼는 것보다 그냥 라떼보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라떼를 구매했을 때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 우유를 생산하기에 필요한 거는 소가 있었고 그 소를 위한 식량을 다 사료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물의 양이 훨씬 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에 집에서 아낄 수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나 기업, 뭐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인 거예요. 네, 나 개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변에 있는 기업과 이제 정부까지 해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고기를 드시는 것 관련해서요. 나 혼자 그냥 채식해버릴래 이런 것보다는 소고기를 생산하면 굉장히 환경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소고기 말고 차라리 흑돼지 먹자, 삼겹살 먹자라고 제안하는 것만으로 환경값이 낮은 걸로 다시 제안을 해주는 행동, 이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경 인증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이것도 저것도 있고 뭐 유기농 있고 뭐 천연 뭐 있고 막 이름들이 다 다른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쇼핑하실 때 편의점 갔든 어디 갔든 무엇을 사든 간에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떤 인증이고 뭐고 그런 거를 바로 따질 필요 없이 일단은 환경 관련 인증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을 좀 점점 길러보시는 걸로 이 두 가지를 일단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해보시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좀 멀고 나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나의 앞날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얼마나 미래 준비를 하고 스펙 쌓고 뭐 투자하고 뭘 하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우리 다 같이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제품 확인하실 때 그 인증을 찾는 습관만 일단은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